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다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었던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단입니다. 라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음질이 선명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까지 다 해주시라고 예. 감사드리네요. 첫 시참이라서 네. 떨리네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다님께서는 귀신을 계속 보시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굉장히 용기 내서 참여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시들무를 사실 제가 많이 들어왔는데도 네. 사연을 직접 보내기까지는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아시다시피 좀 이런 문이 좀 열려 있는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더 꼬이는 그런 부작용이 이제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이렇게 먼저 딱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귀신 보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반은 안 믿어요. 그리고 반은 공감해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라다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잘하시건 못하시건 상관없이 그렇게 받아들인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네. 네, 근데 상처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네. 네. 자, 그러면 도대체 라다님은 어떤 귀신들을 봐오셨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드리십니다. 라단이죠. 네, 저는 이제 이야기를 먼저 우선 돌비님과 시참자분들 그리고 특히 영안을 갖고 계신 시참자분들께 네. 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호. 네, 왜냐면은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제 영안, 제 자신에 대해서 좀 겸허해진 계기가 되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방식만 진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다른 영안의 경우를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른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는 본인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마련이니까 이제 제 경우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영가를 보는 모습은요. 이게 죽을 당시의 모습이라든지 어디 부상당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 제가 볼 때는 모노톤, 그러니까 흑백이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단색으로 전체적으로 파랗거나 초록색이거나 혹은 하얗다든지 빨갛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인간형을 보는데 이게 형태가 두리뭉실한 건 아니고 눈, 코, 입 다 달려있고 팔다리 잘 있고 디테일한 것은 다 보여요. 다만 컬러만 하나의 톤일 뿐이에요. 예. 그러면서 뭔가는 조금 뒤틀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다든지 하체는 없고 상체만 둥둥 떠 있다든지 예. 아니면 자세가 좀 괴상하다든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예. 실존하는 존재의 형태를 이렇게 따라하는 둔갑귀일 때는 풀 컬러로 보입니다. 이때는 풀 컬러로 보여요. 그 사람을 따라하거나 아니면 가족을 따라하거나 그런 흉내내는 귀신들. 네네네. 정말. 그래서 이때는 제가 귀신인지 사람인지 이렇게 바로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예. 네. 아무튼 저는 이런 영안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제 손 더 게스트라는 드라마 아실까요? 알죠. 네, 박일도. 거기 맞습니다. 박일도 동쪽 바다에서 오는 박일도. 그렇죠. 네,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박일도 귀신의 본체가 나왔을 때 저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이 정도로 소름이 돋고 이 정도로 온몸이 싸늘하게 저리면서 떨리는 그런 느낌을 처음 받아봤어요. 왜요? 왜냐면 그 박일도 귀신이 진짜 딱 제가 영가를 보는 한 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무섭게 생겼던데? 네, 이 박일도 귀신은 또 파란색이더라고요. 네. 특히 저는 파란색을 좀 더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소름이 돋는데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만든 사람은 진짜로 귀신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진짜 귀신 보는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렇겠죠.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시들모에서 좀 다양한 연가를 보시는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좀 이것만이 방식은 아니구나. 맞아요. 예.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깨달아서 저는 좀 그 부분에서 저에겐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뒤돌아봤을 때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무당 여러분들을 데리고 똑같은 흉가, 똑같은 폐가 이런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간 다음에 그 무당분들한테 본인이 본 귀신의 모습을 그려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무당분들이 그린 귀신의 모습이 다 달랐어요. 맞아요. 네, 다 달라서 막 그 프로그램은 마치 이런 무속신앙은 거짓이다 뭐 이러는 것처럼 좀 결론이 났는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뭐 그중에는 정말 가짜 무당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본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저마다의 눈에 따라서 같은 귀신을 보고도 다르게 보였던 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의 영안과 둔갑계에 대한 좀 짧은 배경 설명이었고요. 깔끔하네요. 예. 예. 이제는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둔갑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집은 제 방과 부모님의 안방이 마주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각자의 문으로 그 각자 방에서 사람이 들락거리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제 깬 거예요. 이렇게 깼는데 그러면 일단 깼으니까 약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침대에 앉아있던 차에 마침 안방에서 엄마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부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보통 밤에는 불을 다 꺼놓으니까 집이라도 어두우면 무서우니까 그리고 저는 뭐 그때 중학생이었고 그러면은 안 무서우려면 그때 엄마 따라가서 같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실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냥 엄마를 따라가기가 싫고 엄마가 부엌을 다녀간 다음에 내가 혼자 물 마시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제 침대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떼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뭐? 네, 제 목을 조르는 게 저는 너무 놀랐죠. 엄마가 제 목을 누르니까. 그래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버티던 중에 문득 이거 엄마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당시에는 엄마가 자주 입으시던 잠옷이 있어요. 검정색 실크로 된 소재에 소매도 긴 소매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길이의 그런 실크 원피스를 이제 자주 입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엄마는 그걸 입고 자는 것까지는 제가 봤죠.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엄마를 흉내내는 이 무언가가 어쨌든 도무지 제 목에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거 진짜 엄마 아니다 라고 깨달은 게 당시에 이제 엄마는 헤어스타일이 달랐던 거예요. 어떤데요? 저희 엄마는 그 당시에 목을 넘지 않는 그런 단발머리에 머리 끝에 살짝 컬이 들어간 그런 갈색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옷은 똑같이 입었을지언정 어깨를 넘는 긴 머리에 시커먼 생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 아니구나 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그 검은 머리카락을 그냥 잡아 당기면서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목을 제가 졸리고 있는 상태니까 이대로 제가 뭐 죽을 수는 없잖아요. 때리고 죽어야지. 죽어도. 네. 제 목을 조르고 있으니 저는 일단 바로 제 한쪽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어요. 이랬더니 얘도 갑자기 제 목을 조르던 손을 풀더니 같이 제 머리채를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거 머리채로는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제가 막 손톱으로 팔도 막 긁고 얼굴도 긁고 그러다가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도 하고 진짜 그대로 완전 UFC처럼 육탄전을 이렇게 벌였어요. 예. 그러다가는 어느 순간 그 귀신이 이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무릎을 꿇는 건 아니고 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제 무릎이 턱 꺾여가지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으로 예. 그런 모습으로 있더니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숨을 이렇게 몰아쉬다가 목이 말랐던 것도 생각도 안 나고 예.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대단하시네. 오, 바로 주무시네. 오. 아, 근데 그런 이유는 사실 뭐 중학생 때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지만 엄청 어릴 때부터 저는 좀 봐왔던 터라 이미 네, 내성이 있으시구나.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려는 게 아니라면 저는 되게 좀 무덤덤한 편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날 이후로 이 귀신이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합니다. 마치 제 수호령인 마냥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 간단한 경우로는 뭐 제가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면 춥잖아요. 또 추워서 이렇게 깼는데 또 뭐 이불을 다시 끌어올려 덮는 게 너무 귀찮을 때 그냥 자기도 하잖아요. 춥지만. 그럴 때 갑자기 문으로 엄마가 들어와요. 근데 저는 알죠. 이게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엄마 모습을 하고는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해주면은 또 저도 그냥 덩달아 머리를 그냥 쓰담쓰담 해줬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크게는 제가 당시에 학생이었으니까 학교에서 계단은 왜 쑥 내려갈 때 보통 두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꺾이는 두 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면을 계단 맨 위에서 그 꺾이는 그 공간이 있는 끝까지 제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굴러 떨어진 적이 있어요. 굴러 떨어지면 제가 얼굴이나 다리로 떨어졌으면은 부상이 되게 컸을 거고, 뭐 구르는 와중에도 갈비뼈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구르다가 엉덩이로 착지를 했어요. 근데 사실 남들 눈에는 그냥 엉덩이로 착지한 것으로 보였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저를 뒤에서 감싸서 안아준 거였죠. 오, 제가 진짜 떨어지는 도와주네. 순간에. 오. 네. 그래서 엉덩이로 뭐 착지를 해도 잘못하면은 뭐 꼬리뼈가 나가거나 이럴 수가 있을 텐데 저를 딱 받쳐준 거였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그냥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왜 나한테 잘해주냐고.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자기를 이겼으니까 이게 자기 끈은 내 밑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열 정리가 확실히. 아,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고 예.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 구조가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제 방 앞에는 그냥 부엌이 있고 제 방 왼쪽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이렇게 간 곳은 구축 아파트라서 화장실이 이제 노란색 조명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불이 켜지면 제 방에서는 방문을 닫아놔도 그 방문 틈으로 예. 노란 화장실 불이 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좀 그런 형태였어요. 어느 날 집에서 살다가 밤에 잘 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정말 급하게 갑자기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굉장히 다급하게 저한테 난 이제 떠나야 돼. 나는 너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나보다 더 센 놈이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밤 절대로 방문을 열지 마. 이렇게 다급히 말하고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갑자기 깨워진 상황에서 이런 다급한 말을 들으니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방문을 열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 센 놈. 이 친구는 여자였잖아요. 예. 이렇게 센 놈이라고 하는 거에서 남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손이 온다. 그렇죠. 그렇게 이전까지 있던 친구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제 방문 틈으로 노란 불빛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화장실 조명이 켜졌다는 거죠.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방문 너머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신이 이름을 3번 부르기 전에는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는 또 심장이 뛰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라다나 1번, 라다나 2번, 라다나 3번. 그때 저는 되게 갈등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라다나라고 불렀는데 3번이 지났으니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 오. 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라고 대답하는 건 또 안 될 것 같은 거죠. 예. 그래서 4번째로 불렸을 땐 제가 누구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라다나 내다 돌비 언니. 당시에 제가 익숙한 목소리라고 했잖아요. 당시엔 저희 사촌 언니가 사정상 네.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좀 자고 가던 때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주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또 이어서 말하기를 언니가 집에 늦게 와가 조용히 샤워하고 나올라 했는데 수건이 없네. 수건 좀 갖다 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니구나.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제 방 서랍장에도 수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꺼내가지고 방문 바로 앞까지 가서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그 순간 사촌 언니는 지난주까지가 마지막으로 오는 거였고 예. 우리 가족과 작별 인사까지 했던 것이 확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멈추고 저는 심장이 뛰면서 다시 물었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돌비 언니라니까. 아니잖아. 너 누구야? 이렇게 제가 소리를 쳤어요. 예. 그랬더니 그 애교스럽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방문 너머의 존재가 화가 났다는 게 느껴졌어요. 예. 화가 났다는 게 느껴지면서 그 방 문틈으로 들어오던 불빛이 점점 사그라들었어요. 이야. 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주자마자 이런 센 놈이 정말 온 건가. 그러면서 진짜 그 방문을 열기 직전까지 제 다른 한 손에는 수건을 쥐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수건을 다시 또 저는 서랍장에 잘 넣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꿈을 꾸거나 가위기에 눌린 게 아니에요. 다 맨정신. 네, 잠에서 깨서 겪은 것이고 그 앞에 그런 엄마 흉내를 낸 경우도 전 자다가 깼던 것이고 다시 잠을 자러 갔고 이 경우에도 제가 깼고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네. 다시 잠들었고 저는 아무래도 이 경험은 더 좀 강렬했기 때문에 아침에 깨고 나서 제가 서랍장을 다시 열어봤어요. 왜냐면은 네. 수건이 꺼내졌다가 다시 들어가면 모양이 그래도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꺼냈던 그 수건은 정말 모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놈은 제가 여태까지 이런 앞서 말했던 그런 물리적인 퇴마 방식을 쓸 기회도 없을 만큼 저를 지금까지도 괴롭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이라고요, 이거? 네. 그리고 제가 그런 물리적 데미지를 입힐 만한 기회조차 주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워낙 세서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회피를 했었어요. 그렇지, 예. 회피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뭔가 물리적인 데미지를 입힐 수 없는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놈은 아직 이기지를 못했고 처음에는 이놈의 의도를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줄만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이놈의 의도를 지금은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몸을 빼앗고 싶어 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강한 귀신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동의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는 영적인 어떤 힘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 네. 기가 세다라고 표현하는 사람한테는 더 큰 귀신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상응하는. 이거는 사실 무속인 쪽도 비슷해요. 네. 그 무속인의 그릇이 클수록 더 큰 힘이 맞죠. 오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라다님 어차피 앞으로의 일들은 이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조금 더 과거로 한번 넘어가서 처음부터 귀신을 보게 된 계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놈이 저를 괴롭히는 동안 이 놈은 결국 제 몸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그 10대 이후로 덕분에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영안을 넘어 귀취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제가 아닌 바깥의 존재들이 마치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서 주파수를 맞추듯이 저의 주파수로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명은 그냥 삐 정도로 이제 지나가죠.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제 주파수를 맞춰서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명 자체가 달라요. 그냥 삐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크게 그냥 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제 머리가 깨질 듯이 제 귀를 때리듯이 그렇게 강한 이명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그 이명이 끝나면은 되게 귀가 먹먹해지면서 제가 물속에 있는 기분이 돼요. 와, 먹먹해지는구나. 네네. 이런 경우를 또 저도 최근에는 좀 이거를 빨리 좀 빠져나오는 방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좀 이런 이명이 올 때마다 쳐내곤 있는데 이런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처음에 귀신을 봤던 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어떤 귀신부터 보셨나요? 일단은 제가 되게 어렸을 때 한 3살, 4살 이 정도 저는 사실 어릴 적 기억이 많이 있어요. 되게 어릴 적부터의 기억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던 때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이제 할머니랑 같은 방을 쓰고 그리고 방 안에 장롱이 있었고 장롱 위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저는 사실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뭔가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것도 좀 느끼지를 못하고 근데 검은색 여자가 있었어요. 검은색 여자가 있었고 그거를 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는 엄청 무서워하셨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덤덤한 이유는 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직접적으로 헤아려 하지 않으면 보여도 그냥 약간 덤덤한 거죠.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제가 봤던 다른 경우는 이제 길을 가다가 옆에 골목길이 있어요. 그럼 그 골목길에는 집들이 있고 그런 동네였어요. 빌라나 이런 주택이 있는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건물은 문이 닫혀 있어요. 가게라 가지고. 그래서 문이 닫혀 있고 그러면은 바깥에서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이제 잠가 놓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럼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그 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고 또 그쪽 골목을 지날 때마다 또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창문 앞에 그냥 약간 담쟁이 덩굴처럼 또 내려온 게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에서 양손이 불쑥 나오더니 그 담쟁이 덩굴을 무슨 하프 치듯이 손가락이 막 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형태 자체가 이게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누가 창문에서 담쟁이 덩굴을 뚱땅뚱땅 거리고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는 이렇게 느껴져서 보는 것은 사실 되게 덤덤해요. 근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귀취를 느끼는 게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라다님이 보셨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더 들려주세요. 뭐가 있었는지. 제가 꼭 이사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족들이랑 살았지만 지금은 제가 혼자 산 지가 꽤 돼요.
그럼 혼자 살면서도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한다든지 예. 이러면은 이사한 첫날은 항상 뭐 이게 터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좀 싸워야 돼요. 아, 기싸움을 해야 돼요. 원래 앞선 사람이 살던 곳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선 사람의 기운일 수도 있고 그 기운들이 뭉쳐서 뭔가 만들어진 무엇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과 저는 싸워야 돼요. 제가 여기에서 살려면. 예. 뭐 싸우는 방법은 뭐 역시 주먹질이 될 수도 있고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기싸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늘 싸워야 돼요. 야, 싸우자 귀신아, 네. 그거네. 네, 쫓아내야 돼요. 제가 이겨야 돼요. 얼마나 그런- 힘드셨을까, 이거. 네. 그런 게 있고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신점을 보러 가지를 않았어요. 네. 괜히 무당분을 직접 만나면 이게 뭐 제가 더 열려버린다든지 그렇지. 예. 뭐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예. 뭐 사주는 뭐 보러 갈 때가 있지만 이제 신점은 제가 지양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점점 강해졌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그 귀취가 저는 너무 싫고 무서웠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날 리가 없는 냄새들이 맡아지는 거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이구야, 예. 똥 냄새가 날 일이 없는데 집 안에서. 그러면은 또 잠결이다 보니까 옆집에서 똥을 쌌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 벽을 넘어서까지 오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이거 귀치구나. 그리고 이게 집에서 잘 때 어떤 날은 사람 죽은 냄새가 날 때가 있었어요. 예. 아주 진하고 강한 냄새가 그 냄새가 또 집에서 느껴질 때도 있고 예. 바깥에서도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얼마 전엔 지하철을 탔는데 예.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저는 그 칸 안에서 좀 긴장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사기의 냄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자의 냄새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이걸 느낀다는 거를 상대가 귀신이든 사람이든 알면 제가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불편해서 진짜 고민을 하다가 무당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랬더니 이제 제가 신가물이라고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걸 친구들한테 그냥 얘기했을 때는 네. 뭐 그냥 무당이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냥 뭐 하는 얘기 아니야? 뭐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살아온 것이 있고 네.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이모가 신병이 있었어요. 친이모가요? 네, 저희 외가에 그런 신줄이 있었던 거죠. 아이고. 없는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더라고요. 예. 네, 저희 이모가 네. 젊으실 때 저희 가족은 부정하세요. 신병 아니라고. 아, 예. 신병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만 정말 병원에서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런데 여기저기 아팠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되셨어요. 예. 크리스찬이 되고는 나으신 거죠. 네, 나으신 거고 또 저희 외가는 다 모두가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되셨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좀 괜찮아지신 건데, 이제 라다님이 좀 많이 느끼시는구나. 네,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예. 제 동생도 되게 이상했어요, 어렸을 때. 예민하셨구나. 네네. 근데 그게 처음에 어릴 때는 동생 쪽이 좀 심했다가 네. 제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네. 귀신이 단색으로 좀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가위를 눌리면서 여자 얼굴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천장 구석에 이렇게 박혀 있었는데
네. 와, 새파란 거예요, 얼굴이. 그 조명 센 것 같이. 그 네네네. 귀신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TV 보다가 그런 거 많이 봐서. TV 보다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조명 센 것 같은 그런 얼굴은 아닌갑네요. 그쵸. 그냥 그 음영이랑 형태 다 있고, 그 것의 색깔이 그냥 파란색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손 더 게스트에 나오는 박일도 귀신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무섭게 생겼거든요. 손은 동쪽에서 온다. 네네. 네. 그러면 일단은 라다님께서 오늘 조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걸 좀 느낀다 소개 정도의 이야기에서 또 이런 둔갑하는 귀신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오늘 시작을 해주신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들어올 때는 마음껏 들어오시지만 나가실 때는 마음껏 못 나가는 게 또 아니. 시들무라는 감옥이기 때문에. 아니, 벌써부터 감옥 얘기를 꺼내신다고요? 감옥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이미 정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아니요. 아니, 갑자기요? 저 오늘 처음인데요? 방 하나 만들라고 시청자분들이, 아니, 아이고, 참, 방 없는데 또 하나 이제 또 건설해야죠, 뭐. 이 감옥은 뭐 지하인가요? 아유, 지금 지하는 다 꽉 차가지고 지상으로 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뷰는 좀 나으실 거다라는 걸 또 아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라다님께서 오늘 굉장히 담담하게 네. 이야기는 해주셨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리고 이게 또 누군가 볼 때는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걸 다 감안하시면서 힘들게 참여해 주셨다라는 걸 저는 다 알고 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한 또 라다님이 등장을 하셨고요. 이분은 저한테도 말씀은 해주셨지만 여러 일들을 많이 겪은 짬의 그 바이브가 느껴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전부 다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